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확률과 통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지만 앞에서 했던 조건부 확률하고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대부분 조건부 확률하고 같이 물어보게 됩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곱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여기 문제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중학교 수준의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예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 그냥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0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3개 포함되어 있다. 자, 그림에 있습니다. 당첨 제비 3개, 꽝 7개 있습니다. A, B가 각각 임의로 하나씩 제비를 뽑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문제를 약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A, B가 각각 임의로 하나씩 뽑는 게 아니라 A, B가 순서대로 뽑는 겁니다.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서대로 뽑는 겁니까? A가 먼저 뽑고 B가 나중에 뽑는 겁니다. A, B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자, 그래서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10개 중에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으니까 10분의 3입니다. 그리고 A가 당첨 제비를 뽑고 그리고 곱해야 되고 중학교 때 이렇게 했습니다.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당첨 제비 하나 날라갔으니까 전체 9개 중에 당첨 제비는 2개입니다. 자, 여기 요거 그래서 9분의 2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그냥 풀었던 건데 여기 A가 당첨 제비를 뽑고 그래서 뭐뭐하고 그러면 곱하기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왜 곱하냐 하면 요 위에 보시면 요 곱사건의 확률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아니면 잇따라 일어날 때 여기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때, 잇따라 일어날 때. 그래서 A가 당첨될 확률 곱하기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요 조건부 확률로 계산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밑으로 내려서 자, 이제 예로 하나 공부를 해봤고 좀 내려서 더 설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곱사건의 확률은 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요거를 계산하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근데 이 곱사건의 확률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 전 시간에 바로 했었던 거 요거 조건부 확률식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 확률식. 여기에 요 분자의 곱사건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PA를 곱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식을 알고 있으면 곱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B중의 A일 확률. 그래서 요 조건부 확률식에서 이렇게 생긴 곱사건의 확률의 곱셈 정리식,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자,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자, 여기 팁에서 한번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쓱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 요거를 구하는 거,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여기 요 가운데 겹치는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A 중에 B일 확률 이만큼 중에 요만큼일 확률입니다. 이만큼 중에 요만큼일 확률.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 지우고 좀 밑으로 내려서 개념 확인 문제는 꼭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럴 만한 가치는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요거만 칸 채워 보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같이.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PA 곱하기 P A 중에 B일 사건의 확률입니다. 좀 전에 했던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요걸 다르게 PB, B 사건의 확률에다가 B 중에 A인 사건의 확률을 곱해도 됩니다. 그 밑에 거 똑같은 겁니다. B 곱사건 A의 확률 PB에다가 P B 중에 A인 사건의 확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PA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3번 그 뒤로는 쭉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냥 숫자 계산이니까 공식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공식 기억하시고 의미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뭐 그냥 넘기기는 좀 그러니까 176페이지 세 번째 장 쭉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안 풀어도 됩니다. 푸는데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요거 5번에 1번, 2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5번에 1번, 2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같이 해봅시다. PA는 10분의 3이 PB는 5분의 3 B 중에 A1 사건은 10분의 3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곱사건의 확률은 PA에다가 아니지 PA가 아니지 저 뒤에 거를 보니까 PA가 아닙니다. PB에 다가 B 중 A인 사건의 확률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숫자로 대입하면 5분의 3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A 중에 B인 사건의 확률, 조건부 확률입니다. PA분의 PA와 B의 곱사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A 값은 10분의 3이고 PB 값 분자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위에서 계산한 거 50분의 9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고. 자, 이제 뭐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은 그냥 단순히 그냥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 조건부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식 거기서 왔다는 거 그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 풀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의미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수식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문제의 뜻을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신중하게 천천히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7페이지 4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10개의 제비 중에서 지원, 다원 두 사람이 순서대로 제비를, 여기 중요한 말 순서대로, 지원이 먼저 뽑고 다원이 그 다음에 뽑는다. 제비를 임의로 1개씩 뽑을 때 두 사람이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지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10개 중에 4개 들어있으니까 지원이가 뽑을 확률은 10분의 4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다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이제는 제비가 전체 9개가 남아 있습니다.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당첨 제비는 하나 나갔기 때문에 3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9분의 3입니다. 계산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곱셈 정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우고 제가 이렇게 지울 동안 밑에 유제 1번하고 2번을 계속 얘기하지 않더라도 먼저 풀어보고 제 설명을 듣는 걸로 그렇게 약속하기로 합시다. 자, 동영상을 항상 이렇게 되면 동영상을 끊고 문제 풀어보고 문제를 끝까지는 못 풀더라도 시도는 해보고 문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다시 영상을 틀어서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설명하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키워서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유제 1-1번 봅니다. 상자 안에 20개의 상품 중에 5개에는 기념품이 들어있다. 20개 중에 5개는 기념품이 들어있다. 뭐 당첨제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혜와 보람이가 순서대로 상품을 임의로 1개씩 택할 때, 자, 여기 순서대로 1개씩 다혜와 보람이가 모두 기념품이 든 상품을 택할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조는 위에 대표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혜가 기념품이 든 상품을 택할 확률 20개 중에 5개니까 20분의 5. 자, 곱하기 하고 이제는 상자 안에 19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이 들어있는 거는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4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람이가 기념품이 든 상품을 택할 확률은 19분의 4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계산은 요 정도까지만 할 겁니다. 요게 학생들도 이렇게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숫자 계산을 못하지는 않을 테니까. 자, 1-2번 4개의 흰 공과 8개의 노란 공, 총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을 임의로 1개씩 2번을 꺼낼 때 1개씩 2번, 자, 여기 1개씩 2번. 첫 번째는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흰 공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노란 공 나와야 됩니다. 12개 중에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흰 공이 4개가 있으니까 12분의 4. 자, 그리고 공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공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11개고 그 중에 노란 공은 그대로 8개 있습니다. 흰 공이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11분의 8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정확히 읽으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우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자,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자, 확률의 곱셈 정리에 관련된 문제, 대표 문제 2번입니다. 대표 문제 2번. 흰 공 4개, 검은 공 5개, 총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공부하실 때 여기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림은 안 그리겠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번에 한 개씩 임의로 공을 꺼낼 때, 자, 중요한 건 갑을이 번갈아 가며 꺼냅니다. 번갈아 가며. 흰 공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합니다. 흰 공이 나오면 이깁니다. 갑이 먼저 공을 꺼낼 때, 자, 갑이 먼저 합니다. 갑이 먼저. 그래서 갑을 이런 순서로 공을 꺼내는 겁니다. 갑이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갑이 흰 공을 꺼내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자, 문제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갑이 흰 공을 꺼내면 됩니다. 흰 공, 이렇게 흰 끝까지. 그러면 갑이 이깁니다. 처음에 얼마냐 하면 9개 있으니까 9분의 흰 공 4개, 9분의 4. 이러면 갑이 이깁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갑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갑이 처음에 검은 공을 꺼내고 그 다음에 을이 검은 공을 꺼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갑이 흰 공을 꺼내면 갑이 이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거 확률 어떻게 구하냐 하면 처음에 검은 공이 나와야 됩니다. 9분의 검은 공은 5개니까 5. 자, 곱하기 그 다음에 을이 검은 공을 꺼냅니다. 전체 공은 하나 나갔으니까 8개고 8분의 검은 공 나갔으니까 검은 공은 4개 남아 있습니다. 8분의 4.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에 2개 나갔으니까 전체는 7개고 그 다음에 흰 공 4개 중에 하나 꺼내면 갑이 이기게 됩니다.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5번째 만에 갑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보면 처음에 검은 공 나오고 을도 검은 공을 뽑고 다시 갑이 검은 공을 뽑고 을도 또 검은 공을 뽑고 그 다음에 갑이 흰 공을 뽑으면 그러면 갑이 이깁니다. 이 확률은 좀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9분의 5. 하나 나갔으니까 을이 뽑을 확률은 8분의 4. 자, 그 다음에는 7개 중에 3개 있으니까 3. 다시 검은 공이 나오면 6개 중에 2개 있으니까 2. 정확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이 흰 공을 뽑는다는 건 5개 중에 흰 공은 4개 있습니다. 원래랑 똑같이. 이러면 요 세 번째 경우도 갑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경우. 그 다음 경우는 갑이 이길 수 없습니다. 검은 공이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갑이 검은 공을 뽑으면 검은 공이 다 뽑힙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을이 자동적으로 흰 공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갑이 이길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갑이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이 3가지 경우, 1가지, 2가지, 3가지 경우. 그러니까 이 확률 구에서 다 더해 주시면 그것이 갑이 이길 확률이 됩니다. 자, 지우고 자, 밑으로 내려서 비슷한 문제 해 봅시다. 자,
동영상 끊고 풀어봤습니까? 꼭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유제 2-1번은 대표 문제 2번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총 5개의 공이 들어있다. 숫자가 작으니까 좀 더 쉽습니까? 갑과 을이 임의로 공을 교대로 하나씩 꺼내기로 하고 흰 공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깁니다. 흰 공이 나오면 이깁니다. 갑이 먼저 공을 꺼낼 때 갑이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이 흰 공을 꺼내면 이깁니다. 5분의 2. 자, 이렇게. 그리고 이 경우 말고 처음에 갑이 검은 공을 꺼내고 그 다음에 을이 검은 공을 꺼내고 세 번째 갑이 흰 공을 꺼내도 이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5분의 3. 그 다음에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공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4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3개 남아 있습니다. 3개 중에 갑이 흰 공을 꺼내는 거는 2개가 있으니까 3분의 2. 자, 이렇게 하면 갑이 이기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은 공 꺼내고 또 검은 공 꺼내고 또 검은 공 꺼내면 검은 공이 다 꺼내져서 그 다음에는 을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가지 경우만 나오니까 5분의 2에다가 요거 계산하셔서 더해 주시면 답이 됩니다. 요 경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지우고 유제 2-2번 보겠습니다. 12개의 제비 중에 2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다. A, B 두 사람이 이 순서대로 임의로 한 개씩 한 번만 제비를 뽑을 때,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A, B 두 사람이 이 순서대로 무조건 A가 먼저 뽑는 겁니다. A가 먼저 뽑는 겁니다.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구하려고 하는 거는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A가 당첨 제비를 뽑고 A가 뽑고 B가 뽑을 확률이 있습니다. 당첨 제비가 2개 있으니까 둘 다 당첨 제비를 뽑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A는 뽑지 못하고 B가 뽑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첫 번째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이제 확률을 구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A가 당첨 제비를 뽑고 12분의 2 그다음에 곱하기 그다음에 11개 남아 있고 당첨 제비는 하나 있습니다. B도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니까 11분의 1입니다. 자, 이런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A는 당첨 제비를 뽑지 못하고 12분의 10입니다. 당첨 제비가 2개 있으니까 10개는 꽝입니다. 그래서 제비는 하나 날라갔으니까 11개 있고 그 중에 당첨 제비는 2개 있으니까 이번에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11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각각 확률을 구해서 더해 주시면 유제 2-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우고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봅시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좀 키워서 이렇게 봅시다. 대표 문제 3번.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복잡해지니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읽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읽습니다. 희망축구팀이 사랑축구팀과 경기를 할 때 희망축구팀이 이길 확률은, 자, 희망축구팀이 이길 확률은 비가 오는 날은 0.5, 비가 오지 않는 날은 0.7이라고 합니다. 자, 비 오는 날 조금 약합니다. 경기가 예정된 날에 비가 올 확률이 0.4일 때, 여기 비가 올 확률이 0.4는 비가 안 올 확률은 0.6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의 경기에서 희망축구팀이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희망축구팀이 이긴다는 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승률이 달라지니까, 비 오고 희망축구팀이 이길 확률은 비가 내리고 이기는 거, 그리고 비가 안 오고,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합시다. 비가 오고 이기는 경우, W, 승리, win. 비가 안 오고,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비가 안 오고 이기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확률을 구해서 더한 게 희망축구팀이 이길 확률. 자, 계산해 봅시다. 비가 오고, 비가 올 확률이 0.4니까 0.4의 확률로 비가 오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이길 확률은 0.5입니다. 그래서 이길 확률은 0.5 이렇게 되고, 더하기 X, 비가 안 왔을 때 0.6, 비가 안 올 확률 0.6이고 그때 비가 안 온 상태에서 이기는 확률은 0.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뭐 계산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자, 지우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 문제를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봅시다. 유제 3-1번. 비가 온 날의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비가 오지 않은 날의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다. 일요일에 비가 왔을 때 그 주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일요일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월요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화요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비가 온다. 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일요일은 비, 그 다음 월요일은 오거나 안 오거나 화요일도 오거나 안 오거나 수요일 날 비,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비가 온다는 거는, 비가 오는 건 동그라미, 비가 안 오는 건 X,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니까 여기 일요일이 있습니다. 일요일. 그 다음에는 월요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화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당연히 비가 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OX로 표시합시다. 화요일 날은, 그래서 일요일 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월요일 날 비가 왔을 때 화요일 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요일 날은 반드시 비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요일 날 비가 왔을 때 수요일 날 비가 오는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의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월요일 날 비가 안 왔을 때 화요일 날 비 오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화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반드시 비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이 확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률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비 온 날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2분의 1. 그래서 비 오고 또 비 오면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비 오고 비가 안 오면 그 확률은 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안 올 확률은 1에서 빼는 거니까 역시나 2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보면 비가 오지 않는 날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다 그랬으니까 비가 안 왔을 때 그럴 때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리고 비가 안 왔을 때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좀 눈에 잘 안 띄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비가 오면 2분의 1. 비 오고 이렇게 합시다. 안 오면 그건 2분의 1. 비 안 오고 비가 오는 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 요거는 3분의 1. 그리고 비 안 오고 비가 안 오면 그거는 1에서 3분의 1 빼야 되니까 이건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3분의 2. 자, 이렇게 확률 4개를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됩니다. 일요일 날 비 오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비 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그리고 비 오고 비 오는 건 2분의 1입니다. 다. 그리고 여기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비 왔을 때 계속 비 와서 비 오는 거. 그 다음에 일요일날 비 오고 그리고 안 오고 요거 비 온 다음에 안 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안 왔을 때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 비 오고 안 오고 비 오고 이렇게 되는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주시면 됩니다. 비 오고 그 다음날 안 올 확률은 2분의 1, 안 오고 오는 거니까 3분의 1, 그리고 오고 오는 거니까 2분의 1.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마지막 경우는 안 오고 안 오는 건 3분의 2, 안 오고 오는 거는 3분의 1.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 각각 계산해서 다 더해 주시면 유제 3-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지우고 정리 다 되셨습니까? 3-2번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연간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그해 여름의 평균 기온에 크게 좌우된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과거의 자료에 따르면 한 해의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달성할 확률입니다. 달성할 확률. 이 달성할 확률이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경우는 0.7, 높으면 0.7, 비슷하면 0.5, 낮으면 0.3입니다. 그렇겠죠.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년 여름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확률은 0.3, 비슷할 확률은 0.5, 낮을 확률은 0.2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내년에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 자, 어떤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 기온이 높은 경우, 비슷한 경우, 낮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때 달성. 높고 달성하는 경우. 그리고 비슷할 때 달성하는 경우. 그리고 예년보다 낮을 때 달성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각각 구해서 모두 다 달성하는 경우니까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해 주시면. 자,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경우는 0.3입니다. 그래서 0.3 높은 경우, 그 높은 경우에 달성할 확률은 0.7이니까 0.7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경우는 기온이 비슷한 확률은 0.5입니다. 0.5. 그리고 그때 달성할 확률은 0.5다. 0.5.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더하기. 내년의 기온이 예년보다 낮을 확률은 0.2입니다. 낮은 확률일 때, 기온이 예년보다 낮을 때 달성될 확률은 0.3. 이렇게. 말이 꼬입니다, 자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번. 그림과 같이 주머니 A에는 검은 공 3개와 흰 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됩니다. 주머니 B에는 검은 공 2개, 흰 공 4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 주머니 B에 넣은 후 여기서 공 하나가 일로 갑니다. 이렇게. 다시 주머니 A에서 다시 여기서 1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A에서 B로 공을 하나 보내고 그리고 A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A에서 B로 공을 보낼 때 흰 공을 보낼 수도 있고 검은 공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달라지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흰 공을 보내고, 여기다 적겠습니다. 흰 공을 보내고, 이거는 보낸 겁니다. 흰 공을 보내고 A에서 검은 공을 꺼낼 확률. 요거 보내는 거고 꺼내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검은 공을 보내고 그리고 검은 공을 꺼낼 확률. 자, 이렇게 두 가지. 자, A에는 흰 공이 5개 중에 2개 있으니까 흰 공을 택해서 B로 보낼 확률은 그러면 5분의 2입니다. 자, 그러면 A에는 공이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검은 공이 꺼내질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자, 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검은 공을 보내고, 검은 공을 보낼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곱하기 하시고, 검은 공이 나갔으니까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남아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4분의 2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뜻을 정확히 파악하시면 계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유제 4-1번하고 4-2번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문제를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유제 4-1번 그림과 같이 주머니 A에는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봤습니다.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B에 넣은 후 여기서 이번에는 꺼내서 이쪽으로 1개를 보냅니다. 당연히 흰 공이 갈 수도 있고 검은 공이 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주머니 B에서 여기서 임의로 공을 하나 꺼낼 때 꺼낸 공이 검은 공일 확률.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에서 흰 공이 나가고 그리고 B에서 검은 공이 꺼내질 확률. 자, A에서 흰 공이 나가서 B에서 검은 공이 꺼내질 확률. 그리고 A에서 검은 공이 나가고 그리고 B에서 검은 공이 꺼내질 확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각각 계산해 보겠습니다. A에서 흰 공이 나갈 확률은 전체 7개 중에 흰 공이 4개 있으니 7분의 4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하고 흰 공이 B로 갔으니까 이제는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8개 중에 검은 공이 나와야 되니까 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검은 공이 꺼내져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검은 공은 A 주머니에 7개 중에 3개 있으니까 7분의 3이고 그래서 검은 공이 넘어가면 검은 공이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8개 중에 5개가 검은 공이니까 검은 공이 꺼내질 확률은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정리하셨습니까? 지우고. 자, 4-2번 봅시다. 주머니 A에는 1000원짜리 지폐 3장, 500원짜리 지폐 2장, 총 5장의 지폐가 들어있다. 여기다가 그냥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A, B라고 써 있으니까 1000원짜리 3장, 1000원 곱하기 3, 5000원 곱하기 2. 주머니 B에는 1000원짜리 지폐 2장, 1000원 곱하기 2, 2개, 그리고 5000원짜리 지폐 3장, 5000원 곱하기 3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먼저 A, B 중 임의로 하나의 주머니를 택한 후 그러니까 A를 택하고 그리고 B를 택하고 이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임의로 지폐 2장을 뽑을 때 2장을 뽑습니다. 택하고 2장을 뽑을 때 5,000원짜리 지폐가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5,000원짜리 지폐가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 2장 중에 2장 모두 5,000원일 수도 있고 2장 중에 한 장만 5,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임의로 하나의 주머니를 택해야 되니까 우리가 A를 2개 중에 A를 택해 봅시다. 요거 A를 택한다는 건 2개 중에 A를 택했으니까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A를 택하고 그리고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둘 다 5,000원이어도 되고 하나만 5,000원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둘 다 5,000원인 경우 2개 중에 2개를 뽑거나 아니면
요거는 덧셈으로 하나만 5,000원인 경우.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 나오고 3장 중에 한 장 나오고 나머지 2장 중에 한 장 나오는 경우. 이렇게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B를 택하고 B를 택하는 것도 2분의 1입니다. 곱하기 하고 여기서 5장 중에 2장을 선택하는데 5,000원짜리 3장 중에 2장이 나와도 되고 그리고 1,000원짜리 한 장, 2장 중에 한 장 아니면 3장 중에 5,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확률을 구해서 더하시면 그러면 유제 4-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예, 이게 그냥 멍하게 보고만 계시면 그러면 그냥 슬슬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같이 동참하시고 대표 문제는 제가 먼저 풀어주지만 밑에 유제는 꼭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 5번 아주 전형적인 당연히 옛날에 수능에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2대의 기계 A, B로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2대. 기계 A는 전체 생산 제품의 40%를, 기계 B는 전체 60%를 생산하는데 A, B가 생산한 제품 중에 각각 2% 그리고 5%의 불량품이 있다. 정리됩니까? A는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B는 생산량의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그 40% 중에 2%가 불량품이고 B기계는 이 60% 중에 5%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생산된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뽑았을 때, 뭐 그게 A에서 나왔는지 B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를 뽑았습니다. 뽑았을 때 이 제품이 불량품이었다. 자, 이 제품이 기계 B에서 생산된 제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불량품이 나왔는데 이게 B기계에서 나온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거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뭘 구하라는 거냐 하면 불량품이 나왔는데 이 불량품이 B기계에서 나온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풉니까? 분모는 불량품일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분자는 B기계에서 생산된 불량품일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 밑에다가 바로 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모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모. 불량품일 확률 계산해 봅시다. 뭐 식을 정확히 쓰는 게 아니라 뭐 대충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불량품이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A기계에서 나오는 불량품 아니면 B기계에서 나오는 불량품. 그래서 A기계에서 생산됐으니까 A기계에서 생산되고 거기서 불량품이 나온다는 거는 A기계에서 생산되는 건 전체의 40%니까 100분의 40 그냥 소수로 씁시다. 0.4 그리고 거기는 불량품이 이 중에 2% 0.0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불량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B기계에서 나오는 불량품 B기계고 거기서 불량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0.6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불량품은 0.05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요 분모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요게 분모값 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 계산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자값입니다. 이게 분자값. 요게 분자에 들어가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식만 정리를 해보면 요게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값 여기. 그래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하면 0.4 곱하기 0.02 더하기 0.6 곱하기 0.05 분의 이거 분의 0.6 곱하기 0.05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건부 확률이니까 내용 정확히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고 밑에 똑같은 유형이니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주머니 A에는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구슬 4개, 검은 구슬 1개가 들어있습니다. 옆에 그림이 있습니다. A와 B 중 하나의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1개의 구슬을 임의로 꺼냈는데 흰 구슬이 나왔을 때, 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뭐뭐 했을 때 흰 구슬이 나왔을 때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뭘 구하는 거냐 하면 흰 구슬이 나왔습니다. 흰 구슬이. 그 흰 구슬이 주머니 B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흰 구슬이 나왔는데 B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란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분모는 흰 구슬일 확률입니다. 흰 구슬. 분자는 조건부 확률로 분자는 B 주머니고 흰 구슬일 확률입니다. B 주머니고 흰 구슬일 확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대표 문제 풀었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 흰 구슬일 확률은 그냥 흰이라고 씁시다. 흰 구슬인 경우는 두 가지. A고 흰 구슬일 경우 아니면 B고 흰 구슬인 경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A 주머니를 선택해야 되니까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흰 구슬이 나오는 건 5분의 2입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더하기 하시고 지금 분모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모. 이걸 이렇게 정확히 씁시다. 요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B 주머니를 택하고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B 주머니에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5분의 4입니다. 자, 요게 분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 계산해 봅시다. 분자는 여기 계산돼 있습니다. 벌써 여기 요게 분자가 되겠습니다. B 구슬이고 흰 구슬인 B에서 흰 구슬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식을 적어 보면 이렇게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적어 보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 분의 계산은 스스로 해보십시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자,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 거의 막바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 문제 6번 봅시다.
어느 기업의 신입사원은 1차, 2차 입사시험을 차례로 거쳐 선발되고 1차 입사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입사시험이 실시된다고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민수가 이 기업의 1차 입사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고 그럼 떨어질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민수가 1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자, 요거 조건부 확률입니다. 2차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떨어질 확률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민수가 이 입사시험에서 불합격했을 때, 자, 불합격했을 때, 이 1차 입사시험에서 합격하고 2차 입사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차 시험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1차가 있고,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1차 시험에서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겁니다. 불합격할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자, 됐습니까? 합격해야지만 2차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이 합격한 경우에 한해서 2차 시험을 봐서 합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차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그리고 떨어질 확률은 5분의 4입니다. 보입니까? 떨어질 확률은 두 가지입니다. 1차에서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요 2차에서 떨어지는 경우. 요 2차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1차에 합격하고 2차에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의미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민수가 맨 마지막 문장 읽어봅니다. 민수가 이 시험에서 불합격했을 때, 불합격하는 경우는 요 1차에서 그냥 떨어지는 경우, 1차에 합격하고 2차에서 떨어지는 경우,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불합격했을 때, 요게 이제 분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1차에서 떨어지고는 경우 아니면 1차는 붙었는데 2차에서 떨어지는 경우 이거 분해 자, 잘 쫓아오고 계십니까? 1차 시험에서 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확률 자, 전체 불합격할 확률 분해 1차 시험은 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거는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밑에 풀이랑 조금 다르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의미적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밑에 풀이랑은 조금 다르니까 밑에 풀이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고 자, 비슷한 방법으로 유제 6-1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제 6-1번 문제 읽어봅시다.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1개씩 2번 꺼냈다. 이렇게 간단히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흰 공 2개, 흰 공이 2개, 그리고 검은 공이 3개. 검은 공은 이렇게 X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검은 공 3개.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때 연속해서 2개를 꺼낸 겁니다. 연속해서 2개. 첫 번째 꺼낸 공도 검은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때
첫 번째 꺼낸 공도 검은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시. 여기서 말하는 여기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검은 공이 연속해서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이 두 번째 경우가 검은 공인 경우고, 요게 이제 두 번째 경우. 아니면 처음에는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에 검은 공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두 번째에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이거 중에 첫 번째 꺼낸 공도 검은 공이었을 확률. 그러니까 이거 분의 첫 번째도 검은 공, 두 번째도 검은 공.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확률을 그냥 옆에다가 바로 쓰면서 이런 실수 옆에다가 바로 쓰면서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요거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빨간 걸로 써봅시다. 자, 분모 먼저 쓰겠습니다. 그래서 검은 공 나오고 검은 공 나오고 요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곱하기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4분의 2입니다. 검은 공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더하기 하시고 두 번째 확률은 첫 번째는 흰 공이 나와야 됩니다. 5분의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요? 5분의 자, 좀 지우고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습니다. 5분의 2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두 번째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 흰 공이 하나 나갔으니까 4개 중에 3개가 검은 공이 되겠습니다. 이거 분해 분자는 검은 공 요겁니다. 확률이 요거. 그래서 분자는 요거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고 우리 마지막 183페이지입니다. 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느 도서관의 회원 수는 모두 60명이고 각 회원은 2개의 독서 모임 A, B 중 한 독서 모임에 속해 있다. 이 도서관의 A 독서 모임은 20명, B 독서 모임은 4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서관의 A 독서 모임에 속해 있는 회원 50%는 여자이고 이 도서관의 여자 회원 60%가 B 독서 모임에 속해 있다. 이 도서관의 회원 6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B 독서 모임에 속해 있을 때 조건부 확률이군요. 이 회원이 여자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독서 모임은 A, B가 있고 회원은 남자 아니면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로 정리를 해보면 조금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조건부 확률 계산할 때 표로 정리해 보는 습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독서 모임은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쭉 정리를 해보면 A 독서 모임은 20명입니다. A는 전체 20명입니다. 여기가 2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B 독서 모임은 4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60명입니다. 전체가 60명. 이렇게 봅시다. 여기. 그래서 전체는 60명. 이렇게 칸을 계속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A 독서 모임에 속해 있는 회원 50%가 여자이고
남녀가 반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0명씩 10명씩. 야,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도서관의 여자 회원의 60%가 비독서 모임에 속해 있다. 여자 회원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여기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여자 회원 전체입니다. 이거의 60%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60%. 조그맣게 써보겠습니다. 60%. 자, 그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전체 여자 회원의 60%가 여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40%입니다. 여기가 40%.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40%. 그래서 40%가 10명일 때 전체 100%는 몇 명인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인원수를 x라고 두면 어떻게 계산하지? 이 x값 x분의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는 거니까 x분의 10이 전체 회원수 x 중에 여기 10이 이게 40%, 이게 0.4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x값은 10 나누기 x값은 지우고 x값은 10분의 0.4니까 이거 계산해 주시면 몇 명 나옵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이거 10 곱하기 0.4로 나누는 거니까 4분의 1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5명 나옵니다. 25명. 그래서 여기가 25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5명입니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25명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35명입니다. 이렇게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자, 다 채웠으면 답을 내보겠습니다.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비독서 모임에 속해 있을 때 비독서 모임은 전체 40명입니다. 그래서 40분의 이 회원이 여자, 40분의 여자, 40분의 15를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건부 확률 이렇게 표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지우고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혼자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혼자 먼저 해봐야 됩니다. 자, 유제 7-1번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 500명 중 60%는 남학생이고 그러면 뭐 40%는 여학생이겠네. 모든 학생은 두 영화 A, B 중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한다고 한다. 여기 중요한 말은 적어도 한 편. 둘 다 봤다는 얘기가 둘 다 봐도 된다는 뜻입니다. 둘 다 본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영화 A를 관람한 260명의 학생 중에서 여학생은 120명이고 영화 B를 관람한 300명의 학생 중에서 여학생은 130명이었다. 조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모두 관람한 학생들 중에 남자일 확률을 구해라. 조건부 확률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으니까 우리 남자를 먼저 쓰는 게 여자를 먼저 써봅시다. 그리고 남자는 나중에
영화는 A 영화가 있고 B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은 500명이고 영화 A를 관람한 학생은 260명. 여기 이렇게 딱 잘라서 A를 본 학생은 260명. 그 중에 여학생은 120명. 이렇게 됩니다. 남학생은 140명. 영화 B를 관람한 학생은 300명. 그래서 A, B를 보면 560명이니까 전체 학생 500명보다 6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60명이 A, B 두 개를 다 봤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 보면 여학생은 130명, 여기 130명. 그러면 남학생은 100, 몇 명이니? 170명이 됩니다. 요거를 조금 위로 올려서 170명, 300명이니까 B 영화를 보나.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 영화를 본 학생, 이건 그냥 영화를 본 학생입니다. 영화를 본 전체 학생은 250명입니다. 6절 안 보이네. 5입니다. 5. 250명. 영화를 본 전체 학생은 전체 여학생은 250명. 영화를 본 전체 남학생은 310명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에 보면 500명 중에 60%만 남학생입니다. 500명 중에 60%면 남학생이 300명입니다. 남학생은. 그러니까는 실제로 남학생은 300명이고 여학생은 전체가 500명이니까 여학생은 200명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을 한번 내보면 끝에 읽어봅시다.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은 전체 200명 중에 영화를 본 학생이 250명이니까 두 영화를 A랑 B를 모두 본 학생을 여기다가 적어볼까? A하고 B를 동시에 본 학생은 50명입니다. 50명. 자, 250명 영화를 본 여학생에서 학교에 있는 여학생을 빼면 A, B 두 개를 본 학생은 50명. 남학생 중에는 310명이 영화를 봤고 그 중에 300명이 학생 수가 300명이니까 10명이 더 영화를 봤습니다. 10명.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10명. 그래서 A, B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은 60명입니다. 60명. 그 중에 남학생일 확률이니까 60명 중에 10명. 요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미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답은 60분의 10,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 너무 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쭉 풀었던 것처럼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접근해서 푸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부 확률 이렇게 표를 잘 그리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합시다. 안녕히 계세요.